반갑습니다. 요즘 무슨 스타일하고 유명한 스타일 알아요? 오, 다 아시네. 네. 오빠는 누구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빠는 또 누구 스타일? 내 스타일. 네. 그 요즘 유행하죠.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걸 한번 봤어요. 보니까 와, 나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음악하고는 음악이 완전히 달라졌어. 예, 옛날에 음악은 소리, 귀로만 듣는 게 음악이었는데 지금은 온몸으로 노래하고 또 춤추고 또 그 속에는 또 스토리가, 얘기가 들어있고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서 음악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었고 또 음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난 그걸 보고 나도 노래 한번 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나도 이제 기회가 되면 이 프로에서 노래를 한번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이크도 있고 뭐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상벽 선생님이 진행하는 인기 좋은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가수들이 있다고 노래하는데, 거기 어떻게 그쪽 팀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마이크하고 좀 빌려오면 나도 노래를 한번 하면 좋겠어. 예. 그래서 왜냐면 우리 삶이란 게 온몸으로 자기 삶을 표현하고 삶 전체를 온몸으로 치열하게 살고 이렇게 해야 삶이 풍요로울 거 아니에요. 전부 밋밋하고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거 아니잖아요. 삶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그 유명한 젊은 사람들한테 왜 저게 인기가 좋고 왜 외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가지고 열광하는가. 저게 앞으로 한동안 전 세계에 더 많이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요즘 세상이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면 좋겠죠. 예, 그래야 우리도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부 국민윤리 선생처럼 근엄하게 기숙사 사감처럼 이게 다 바보들이에요.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정말로 재밌고 또 유익하고 보람있고 행복하게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게 또 재밌는 게 제 19강 매일 죽음으로 다가가는 사람. 죽음이 저게 있는데 저 죽음을 향해서 매일 다가가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여기 있는데 죽음으로 안 가고 돌아서서 죽음에서 멀어지는 사람. 그러면 사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 다가가면 죽는 쪽으로 가죠. 그런 사람도 있고 죽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멀어지면 이쪽에 사는 쪽이에요. 그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목이 또 의미심장하죠. 나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떨 때 보면 같은 얘기를 2번, 3번 하는데, 내 얘기에. 그거 좀 그래 안 하면 좋겠습니다. 나보고 그래요. 그래,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2가지를 몰라서 그래. 첫째는 제가 돼지띠란 걸 몰라가지고. 제가 돼지띠인데, 돼지띠는 완벽주의자 성격이 강합니다. 그 성질의 특성이. 그래서 더 시시콜콜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 혹시 잘못 전달이 잘 안 될까봐. 이게 이제 제 성향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내 사정이고, 또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부처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부처님의 말버릇 중에 독특한 버릇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은 얘기를 3번씩 했어요. 되풀이. 나는 3번씩을 안 해요. 부처님은 3번씩 했어요. 3번씩. 그 부처님의 아주 독특한 말법입니다. 이 말버릇이 서로 있을 수 있죠. 근데 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는 걸 여러 번 들어보니까 같은 얘기를 3번씩 되풀이 하는데 그거 왜 그럽니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도 맞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3가지 이유가 또 있대. 또 이유가 또 3가지야. 첫째,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의
단어, 말 속에 포함된 단어, 저 단어, 매일, 죽음, 사람, 저 단어를 듣는다고, 첫 번째는. 단어만 들어요. 첫 번째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하면 단어는 아까 들었지,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뜻과 그 바닥에 깔려 있는 뜻을 음미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세 번째는 그 말 속에 담긴 향기에 도취하라고. 참 부처님 멋있죠? 그래서 세 번 한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도 부처님 관한 공부를 많이 제법 한 사람이니까, 나도 이거 한 수 배워야지. 이래 하다 보니까 제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내 딴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로가 나한테 시비하지 말고. 그럼 오늘은 매일 죽음으로 다가가는 사람과 매일 죽음에서 멀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매일 죽는 사람이죠. 네. 죽음에 다가가니까. 이 사람은 죽음에서 멀어지니까 죽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특강을 듣는 많은 분들께서도 내 자신은 저기 어디에 해당하는가? 나는 매일 죽음으로 다가가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 나는 삶을 향해서 가는 사람인지, 이걸 구분해 보면 좋겠죠. 근데 만약 불행히도 여러분이 매일 죽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에 해당된다면 이거는 잘못이잖아요. 아이고,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바보스럽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빨리 방향을 바꿔야죠. 죽음으로 다가가지 말고 돌아서서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죽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죽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 치면 제가, 이제 1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오늘 지나면 10년 중에 하루를 까먹었죠. 또 내일 또 지나면 또 이틀을 까먹었죠. 그럼 점점 죽음으로 다가가는 거 맞잖아요. 많은 사람이 외형상으로 보면 다 죽음으로 다가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내면으로 보면 그게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요. 뭐가 다른가? 여러분 동네 먹거리 촌에 가면 식당이 많이 있죠. 그 골목에는 막 불이 켜져 있고, 저 건대 앞 같은 데 가면 요란하죠. 불이 막 밝고, 전단지 돌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술 취한 사람도 있고, 앞에 데이트족도 있고, 많이 사람들이 다니죠. 그 전부 다 화려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가게가 다 장사가 잘 될까, 안 그럴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되는 집이 많을까, 잘 안 되는 집이 많을까? 안 되는 집이 많아요.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옛날 몇 년 전에 어디 신문에 주워 읽은 통계로는 1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음식 먹거리 하는 창업이 제일 손쉽 나와요. 분식집이나 이런 거. 그게 제일 손쉬우니까 그 창업이 수십만 개, 80만 개가 몇 개가 창업하는데 90 몇 프로가 다 망해요. 한 해, 첫 해 망해요. 그러면 간판하는 오빠들은 좋겠죠. 그죠? 인테리어 한 사람은 그거는 좋은데 그 망한 사람들은 다 불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 잘 모르겠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집은 지금 6살째 집세를 못 냈어. 그런 집이 있겠죠. 또 어떤 집은 종업원 월급을 3달 때 못 줬어. 이건 점점 흥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저 위에 해당하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손님이 몇 터져 그냥. 몇 터져요. 그 집은 점점 흥하죠. 장사도 이렇게 두 가지가 구별돼야 안 돼요. 확실히 구별되죠. 우리 삶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도. 그러면, 자, 삶도 그렇는데, 지금 장사가 매일,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망하는 집은 망한다.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매일. 그럼 곧 머지않아 손들어야 되죠. 문 닫고 나와야 되죠. 그 원금 까먹고 빈털터리로 나오고 아니면 반타작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남녀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점점 사랑이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점점 사랑이 식어서 멀어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랑도 들여다보면 꽃과 나무도 그래요. 식물도 그래요. 식물이
잘 자라는 게 있고, 화분에 여러분 꽃이나 화초를 갖고 보면 시들시들한 놈이 있죠? 그 시들시들하면 죽는다고요.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이거 상당히 삭막한 것 같아서 내 연구실이 이따가 그 화분이 있는 걸 사와가지고 그 연구실에 놓는데 거의 여태까지는 그 내가 관심 있는 건 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난을 키워보려고 그래 했는데 거의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한 번은 동대문에 어디 갔는데 할머니한테 난을 또 밤 늦은 시간에 할머니가 막 가게 문을 닫으려 하는데 또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그냥 또 나도 난 같으면 또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한 개 더 사도 될 것 같아서 한 뿌리 샀어요. 그래 한 뿌리 얼마냐 5,000원이래요. 그러면 한 개 작은 거 한 개 더 주고 막 줬어요. 그래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니까 나보고 이래요. 아저씨 인사하는 게 참 마음에 든대요. 나보고 그 할머니가 인상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나한테 한 수 가르쳐 주겠대요. 오? 그럼 배워야죠. 그래서 난에 물 주는 법을 알아요? 묻는 거야. 그래서 나, 그게 뭔 소리가 하고? 아니, 그냥 물 주는 대로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대. 어떡하는 거야. 분 있죠, 분. 분을 세숫대나 바게트에다 물을 떠가지고 분을 통째로 담그는 거야. 분의 밑에 구멍이 있고 요즘 분은 옆에도 구멍이 있어요. 요즘 분들은. 그래 담근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죽는데요. 그래 작년에 그걸 배웠어요. 그래갖고 지난 겨울에 하나도 안 죽이고 다 살렸어. 그렇게 물을 주고. 전에는 물을 위에서 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왜 화원에서 좀 안 가르쳐 줍니까 하니까 그거 가르쳐 주면 난이 장사가 돼야 안 돼요. 장사가 안 되겠죠. 자,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이치는 물 전문가나 프로한테 한 수 배우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난도 그랬는데, 하물며. 그렇지. 그렇게 안 죽인 거예요. 난 내가 지금 해본 경험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안 죽였어요. 앞으로도 그냥 안 죽일 자신이 있어. 그래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만한 바게트를 놓고 연구실에 거기다가 한 이틀씩 담가 놓는 거예요. 그래도 건져놓고 또 생각나면 딴 놈을 담가 놓고 이래 안 죽어요. 다 차례대로 하니까. 그래서 자, 이 작은 것도 그 할머니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배우니까 그때는 늘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싹트고 더 성장하고 그러면 좋겠죠. 사랑의 이상적 형태가 뭐냐면 열리지 나무 형태 같은 사랑이 이상적인 사랑입니다. 열리지 뭔지 알아요? 나무가 이 나무하고 저 나무가 서로 다른 나무예요. 밀림 속에 나무가 빽빽이 있죠. 근데 태풍이나 이런 거 치면 나무가 약간 쓰러지거나 가지가 약간 흔들리게 휘어지죠. 옆에 가지하고 이렇게 걸쳐져야 돼요. 그럴 수 있겠죠. 원래는 딴 나무인데 약간 이렇게 닿는 거예요. 요 다음 부분이죠. 요 다음 부분. 여기 다음 부분. 요게 서로 부딪히면 껍질이 까지요, 안 까져요? 껍질이 벗겨지겠죠. 굴로 수액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한 몸이 붙어버려요. 나중에 붙어버려요. 그러면 뿌리는 서로 두 개가 다른데 한 몸이 붙었다가 위는 또 따로 있죠. 꽃은 같은 꽃이 피어요? 딴 꽃이 피어요? 딴 꽃이 피어요. 본래 자기 꽃을 피우고 얘는 자기 꽃을 피는 거예요. 그 말 그렇습니다. 본래 자기 꽃을 피는 거예요. 얘는 자기 꽃을 피우고 얘는 자기 몸은 붙었지만.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가 돼서 꽃을 하나로 통일한 게 아니고 또 각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그게 열리지 나무예요. 네, 멋있잖아요. 근데 많은 남녀들이 사랑이 이래야 되는데 서로 합쳐버리면 깽판이 돼버려. 서로 죽여버려. 서로 속박하니까 구속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스테를 주니까 서로 꽃이 안 펴 죽어버려요. 이거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배우면 좋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냥 날로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어설프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삶이가 도대체 뭔가? 뭐가 삶이냐?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짚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만 말하면 삶은 나이만 먹는 게 삶이 아니에요. 나이 먹은 게 벼슬한 게 아니라고요. 나이값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요. 셌어요. 그렇잖아요. 뭐 저런 인간이 저 나이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줬겠나 이런 게 있어.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천지빛깔이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아니고 성장해야 됩니다. 나이 먹는 것과 성장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나이 먹는 것은 개도 나이를 먹어야 안 먹어요? 소도 먹어요? 바퀴벌레도 먹어야 먹어요? 나이를 먹는 겁니다. 근데 개가 성장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그건 덩치는 커질지 모르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소가 성장해 아니에요. 소는 덩치는 커졌어. 덩치 큰 거하고 성장했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인간만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 먹는다고 다 성장한다? 아니라 했잖아요. 아니에요. 나이를 거꾸로 먹는 오빠들이 언니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삶을 잘못 사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럼 나이를 먹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럼 성장하는 게 뭐냐? 인간이, 다른 동물은 다 늙기는 하는데, 개나 소나 닭이 다 늙어요. 늙기는 하는데 성장 안 한댔죠. 나무, 꽃, 풀 전부 자라긴 해요. 크긴 해요. 그럼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정신적 성장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 성장이 도대체 뭐냐?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이 뭔지 알아야 또, 그것도 해보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성장이 뭔지도 모르면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이 또 뭐냐? 성장은 죽음으로부터 다가가는 게 성장일까요? 멀어지는 게 성장이에요. 죽음이 저기 있으면 나는 삶 쪽으로 다가가야 돼요. 저거는 지는 거예요. 저녁 노을이에요. 나는 아침 노을 쪽으로 달아가야 돼. 해 뜨는 쪽으로. 그래야 되겠죠. 해는 서쪽에 지죠. 그 저녁 노을이 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루가 끝난 거예요. 마감한 거예요. 근데 삶도 그렇게 지겠지 언젠가. 그렇잖아요. 근데 성장하는 사람은 저녁 노을로 가면 안 되고 아침 노을로 가요. 그래도 떠오르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걸로 가야 돼. 그쪽에 붙어야 되겠죠. 줄 서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다음 또 성장하려고 그러면 이 말은 곧 죽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야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그게 무슨 소린가? 뭐 비아그라 약을 먹고 뭐 젊어지는 샘물 먹고 이런 거 그래가 젊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닌데 근데 순전한 사람은 그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어떤 아들이 효자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젊어지는 약을 어디 구해가지고 좋은 약이었나 봐요. 그게 진짜 약인가 봐요. 그래 그걸 한번 그 아들이 한 봉지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주면서 아버지 이거 진짜 약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한 입에 털어넣지 말고 조금씩 먹으라고. 갑자기 확 털어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방송에서 그 유명한 김홍경 선생 버전으로 말하면 인삼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선생님 버전으로 말하면 그런 것처럼 그 많이 확 털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사고가 날까봐 주의를 줘서 편지를 써가지고 약을 이만큼 보태줬어요.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멀리 지방에 떨어져 사는데 휴가를 얻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문 앞에 내가 간다고 아버지 어머니 네 이제 다음 주 주말에 휴가를 얻어서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 그날 갔어요. 가니까 어머니가 집 앞에 아들 올 때 되니까 마중을 나와 있어요. 근데 유모차 있잖아요. 유모차 그걸 밀고 이제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뭐 아버지는 어디 갔나 했더니 얘래요. 유모차 애기 있잖아요. 그거 너 아버지래요.
이거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한참 뒤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아니까 내가 더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알아들으라고. 빨리 못 알아들으면 또 민망하잖아요. 저 옆에 언니가 다 오는데 나는 못 웃어고 이것도 그것도 민망하잖아요. 그럴까봐 내가 더 쉽게 설명을 잘하려고 내 딴에 하는 게 이래요. 근데 이 이상 더 쉽게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아저씨, 유모차에 있는 그 아저씨는, 애기는 할아버지, 아버지인데, 약을 한꺼번에 너무 해먹고. 너무 젊어져 버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세상이 오묘하죠. 아, 그 약이 좋긴 한데, 또 그래갖고 또 일이 안 되죠. 엄마가 또 유모차를 몰고 다녀야 되니까, 자기 남편을. 기가 막히잖아요. 삶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이 얘기는 웃자고 한 얘기는 좀 극적이긴 하지만 이 얘기가 담고 있는 뜻은 충분히 의미심장하죠. 이건 뭐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성장한다는 말은 죽음에서 멀어져야 되고 활기차게 막 자라야 돼요. 활기차게 자라야 되고 외형, 바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면으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저 깊은 히말라야에 있다 그랬어요. 그대 속에 있다 그랬어요. 내 속에. 그대 속에 불성, 부처님의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뭐 더 재밌는 말로 하면 그대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닦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잠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성장의 맨 끝에 결론이 뭐냐? 아까 두 나무가 서로 한테 부딪혀가지고 비비다가 살이 통해서 수액이 통해서 한 몸이 돼가 붙었다가 끝은 서로 같은 자기 꽃을 피우죠. 나무 꽃을 피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각자 자기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게 성장의 마지막 제일 이제 그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임식물. 불임식물도 있긴 하긴 한데 그건 정상이 아니라고. 그죠? 제대로 정상적인 꽃은, 씨앗은 꽃을 피워야 돼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하물며 인간도 그래야 되겠죠. 꽃을 피워야 돼요. 누구 꽃을? 자기 꽃을. 나무꽃 피우면 안 된다고요. 나무꽃 피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하려니까 그런 사람이 매일 자기 성장이란 게 그런 것이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장이란 게. 그러면 나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이제 성장하는 방법을 좀 배우면 더 좋겠죠. 그게 나무가 좀 단순하니까 복잡한 얘기하면 지금 대학 강의실도 아니고 대학원도 아니니까 그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해야 될까? 아까 뭐 그 얘기 유모차 얘기해도 빨리 못 오는 언니 빨리 못 오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어떻게 여기서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 얘기를 할게요. 나무가 자라는데 어떻게 하려면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첫째 잎을 피우는데 온 신경을 써야 할까?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신경을 써야 할까? 그렇죠. 나도 나무를 잘 모르는데 그럴 것 같아. 네, 내가 뭐 그 깊은 지식은 나도 없어요. 그럴 것 같아.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얕게 해야 돼요. 깊게 해야 됩니다. 2m짜리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얼마 되어 있고 2m가 돼야 돼요. 5m짜리 나무가 크려면 뿌리가 5m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높은 빌딩을 지을 때 지상층만 지어요? 지하를 해요? 지상 10층 정도 되면 지하 한 2층이나 이러면 되겠죠? 2, 3층. 그런데 지상 20층 하면 더 지하도 많아야 되겠죠? 지상 50층 하면 지하는 더 많아야 돼요. 그게 나무한테 배운 거예요. 나무가 그래 하니까. 그 안전하죠? 나무가 성장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더 튼튼하게 해야 돼요. 뿌리가. 잎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가 성장을 그렇게 하죠.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그 나무가 폭풍과 몰아쳐도 견뎌요, 안 견뎌요? 안 넘어지고 견디는 거예요. 뿌리가 시원찮은 거는 금방 넘어져요. 여 시청에서 한 거 동네 급조한 갑자기 날치기로 만든 동산에는 갑자기 그냥 나무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 갖다 푹 박아가지고 한 거 그거 잘 넘어져 안 넘어져? 잘 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 강원도에서 사온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파온 거, 새끼를 이렇게 얽어온 거. 그건 뿌리가 없잖아요. 다 잘라졌다고요. 실뿌리가 다 깊게 있어야 돼요. 고산 식물 알죠? 산 높은 데 가면. 산이 높은 데 가서 올라가면 식물이 있죠. 그 식물은 뿌리가 아주 깊어요. 평지에 있는 식물보다 훨씬 더 깊어요. 왜 깊을까? 수분이 밑에 땅 밑에 있으니까 물 쪽으로 자꾸 가까이 다가가야 물을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얼마나 깊겠어요. 위에는 땅 위에 있는 건 요만해요. 키가. 근데 밑에 이거는 몇 배로 더 깊어요. 뿌리는. 그래야 그게 기본 이치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무가 성장하는 법은 알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성장하는 걸 또 이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자, 그러면 사람 중에도 누가 성장을 제일 잘하는가? 또 그걸 보고 우리가 따라하면 되겠죠, 또. 우리가 쉬운 걸 하면 좋잖아요. 뭐, 이 나이 대가 또 어려운 거 하고 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 사람 중에 어린아이가 있죠. 애들, 어린아이. 어린아이 여러분 다 키워본 경험이 있죠. 예, 뭐, 이 중에 뭐 시집 가본 사람이 들어있죠. 그래서, 뭐 시집 안 가본 사람 옆집에 이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언니 애도 봤을 거고. 어린애를 보면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해요. 어린애를 보고. 나는 이따 가면 서울 숲에 가서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하기를 틈이 나면 가고 좋아하는데 거기 가니까 그 근처인지 어디서 오는지 뭐 어린이집 있잖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 같아. 그 애기들이죠. 한 3살, 4살. 이런 애기들이 와요. 뭐, 한 5명 되고, 어떤 데 10명도 되고, 10명 이렇게 와요. 와서 그 막 놀고, 왁자 참새 새끼처럼 막 제자리에 놀다가 가요. 그래서 내가 누워서 책을 보다가 그 애들이 오면 내가 또 동화 작가입니다. 한국 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을 2번 한 사람이에요. 동화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동화 작가니까 그 아이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쁜 언니들한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 관심이 다양합니다. 그 나보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이쁜 언니한테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책을 보다가 아이들이 서로 잘 봐요. 쟤들은 오염됐어요, 안 됐어요? 빈부, 격차 이런 걸 애가 알아요, 몰라요? 부자, 감세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4대강 알아요, 몰라요? 김정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새나라당 알아요, 몰라요? 민주당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선입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어떤 편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물을 한 방울 하면 그게 금방 번져버려요. 그런데 아트지 매끈매끈하고 코팅이 되는 물을 부어도 물이 또르르 굴러가 버리죠. 물을 거부해 버리죠. 걔들은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나는 그 애보다는 더 커서 19, 20살 때부터 여기 있는 함석헌 선생님, 공병호 박사, 최인배 박사, 하준희 씨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고 따라다니면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받아온다 했어요. 그랬죠. 그래 20년, 30년 하니까 나도 실력이 좀 늘었어. 그래 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안 했고 아까 코팅이 돼 있는 매끌매끌한 종이처럼 했더라면 저 좋은 선생님이 주는 걸 내가 다 또르륵 다 굴러 달아놨을 거예요.
그럼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덩치는 멀쩡한데 내면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황폐한 인간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한테 보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에서도 선승들, 선사들, 깨달은 사람, 고수들은 대부분 다 애 같아요. 어린애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뭐 다 애기 같아요. 어린애가. 천진난만해요. 때묻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어린애들은 경험하지 않아서 때묻지 않은 것이고 선사들 나이 든 사람은 경험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다 공부를 통해서 뛰어넘어서 그래요.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달라요. 야, 그러면 아이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온갖 쓰레기들, 온갖 잡탕으로 머릿속에 꽉 차있다, 온갖 것들로. 지금까지 보고, 텔레비에서 본 거, 학교에서 배운 거, 뭐, 종교 집단에서 배운 거, 막, 온갖 잡동사니가 막 가득 차있어요, 막. 완전히 거의 쓰레기량을 방불케 할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하다고요. 그렇잖아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맨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단 말은 어찌 말하면 그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편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자기 생각이 있겠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노한다고. 아니야. 아예 다가가지도 않는다고. 그죠? 편견을 갖고 있다고, 자기 생각을. 근데 만약에 자기 생각이 옳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옳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삶 전체를 헛살한 게 되죠.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순진한데 무지한 거하고 순진한 거하고 또 구별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또 문제야. 이걸 또 구별 안 하면 또 헷갈려. 이게 자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지한 거하고 순진한 거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지와 순진한 공통점이 뭔가 하면 모르는 거는 무지도 모르는 거고 순진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 어린이가 4대강 모른다 했죠. 몰라요. 예, 김정일 몰라요. 부자 감세 이런 거 몰라요. 예, 이런 거 모른다고요. 그런 거 모르는데 그 무지한 거 모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알아요, 몰라요, 걔가? 몰라요. 칸트 오빠가 누군지 모르죠. 모른다고 걔들이. 무지한 거 맞아요. 근데 어른이 그걸 몰라도 무지하고 애가 몰라도 무지한 것은 서로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같은데 이제 그 외에는 달라요. 무지한 거하고. 어린애들은 욕심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야망이 있어요, 없어요? 권모술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다고. 아주 교활한 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어.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근본적 차이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순간순간 애를 관찰해보면, 내가 그거 관찰해보면, 어떤 애가 막 정신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어린 집안 좁잖아요. 그 놀다가 그 서울숲이 넓잖아요. 풀밭이니까 막 뛰어노는 거예요. 뛰어노다가 어떤 애가 지렁이다! 그래요. 그 습한데 지렁이가 있을 수 있죠. 지렁이다! 그래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애가 전부 와! 다 와요. 그 중에 나는 지렁이 싫어. 이런 거 애가 없어요. 전부 다 와요, 애가. 지렁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이 저쪽에 있다가 개구리다! 그래요. 그럼 애들은 어디로 가요? 개구리로 다 가요. 한 놈이 저쪽에, 비둘기 새 이런 거 뭐지? 나무에 있는 새를 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한 놈이 개구리 보더니 그게 뭔가 싶어. 일로 또 다 와요, 애들이 그러죠? 그 순간순간 온몸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이나 지식이 가득 찬 사람은 그래 해요, 안 해요? 하기 전에 전부 계산해봐요. 4대강 아니야, 재수없어. 안 하죠? 안 된다고. 촛불 집회, 안 해. 안 하려한다고. 아예 안 하. 그치? 지 나름의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딱 그걸 거부해버려요. 근데 어린이는 그런 게 없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결론으로. 첫째, 무지한 거하고 순진한 걸 우선 구별해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진해, 어린애처럼. 순진해야 돼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때묻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도 지금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지만, 원래 우리도 어린이였어요? 아니었어요? 원래 어린이였다고요. 돌 때 사진 봐요. 어린이 맞다고. 그때는 피부도 좋고, 그죠? 요 주먹 쪽에 눈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그때 화장품이 왜 필요해요? 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야. 참. 그래서, 그러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피부는 이미 늙었지만, 눈가에 잔주름은 있지만, 그러나 내면 세계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고급 화장품이 필요한 게 아니죠. 비싼 미용실에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기 따라 달린 겁니다. 그죠? 어린아이, 더 순수한 본대, 때묻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릿속을 비워야 됩니다. 잡동사니 너절한 거 너무 많이 안 돼요. 저녁 되면 온종일 텔레비를 틀어놓고 있잖아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쓰레기를 매일 채우는 거예요. 자기 집에 길가 뭐 라면 봉지 쓰레기 주워오면 안 되는 그건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런 사람 없죠? 안 주워오죠? 근데 이 머릿속에는 그런 걸, 그보다 더 지저분한 걸 매일 채우는 거는 그게 바본 줄을 모르고 산다고 사람들이요. 그걸 이제 그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 어머님 뱃속으로 도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남한테 주워 들은 거, 책에서 주워 들은 거, 종교 집단에서 주워 들은 거,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만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직접 흘린 땀, 내가 직접 흘린 눈물, 내가 직접 쉰 한숨,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있는 삶을 여러분이 매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책에 있는 거 보고 그런 거 안 된다고요. 그런 거 다 집어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고 전부 책에 있는 거, 텔레비 한 거, 신문에 한 거, 그것만 해오고 있다고요. 남한테 들은 거, 선생님한테 들은 거 안 된다 그거 가지고. 그거는 지식이잖아요. 지식은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구글에 검색하면 다 있다 했잖아요. 훨씬 정확하게. 예. 그래서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무를 캐러 가려면 바다로 가야 산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이건 진리를 캐러 가야 됩니다. 진리를 캐기 위해서 순례란 말 알죠? 여러분은 진리를 캐는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무를 캐는 강원도 아줌마가 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캐기 위한 진리의 순례자가 되어가지고 진리를 캐기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진리를 캐려 하면 무슨 소쿠리를 들고 가야 되는가? 진리를 캐기 위해서 어떤 언니를 따라가야 되는가? 묻지마 관광 잘가는 언니를 따라가야 될 거야. 날라리 언니 따라 안 된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하려 하면 우리 삶 전체가 여러분이 아주 예민해야 돼요. 예민하게 그걸 감지해야 됩니다. 감지해야 됩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 알죠?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면 기도가 있죠.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이렇게 쓰는 좋은 말 있죠. 그분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성 프란치스코는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임종하니까 유언하겠죠. 유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 있죠. 당나귀한테 말했습니다. 당나귀야, 미안하다. 일생 동안 내가 너 신세를 진 게 못 갖고 가는 게 정말 죄송하다. 정말로 너는 너 고맙다. 너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니? 당나귀야, 내가 너를 혹사시킨 걸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이게 성 프란치스코의 유언입니다. 자, 이 말은 삶에 이렇게 섬세하게 그 당나귀한테까지도 그런 마음, 애정을 가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아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매일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삶을 향해서 가야 된다죠. 이게 이번 시간 얘기의 핵심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마치겠습니다.